학생회장 홍유빈, 부학생회장 정승지입니다. 오늘 저희는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소개하고 저희 학과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문헌정보학과는 정보 및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학제적인 분야의 학문입니다. 문헌정보학과는 도서관과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디지털 정보 환경에서 정보기술과 이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문헌정보학과에서는 지식정보의 형태, 생산, 행동 및 유통을 연구하는 학문을 배우고 과거의 현재를 잇는 문헌정보학의 역사, 이론 연구를 학습하며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는 21세기 정보사회 각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여성 정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의 연역을 살펴보면 1975년 12월 도서관학과로 설립되어 1991년 문헌정보학과로 학과 명칭 변경되었고 2016년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14년에 처음 문을 연 이희재 강의실은 문헌정보학과 전용 강의실로 신원간 218을 위치하여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공에 관해 배운 기술들을 실습할 수 있는 실습실과 회의와 세미나 등을 위한 전용 강의실이 있습니다. 문헌정보학과의 분야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학문을 배우는 도서관학과, 도서를 분석하여 기술하는 서지학과,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록관리학,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따라 정보와 관련된 모든 학문을 배우는 정보학이 있습니다. 문헌정보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잘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으로는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수업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문헌정보학과의 전공 수업을 정리해둔 표입니다. 먼저 문헌정보학개론은 문헌정보학과에 오게 되면 가장 처음으로 듣는 수업으로 지식 기반 사회의 정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원리와 역사적 발전과 구조, 미래를 위한 비전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수업입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정보 검색 연습은 인터넷 자료 등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 검색 실습을 통하여 정보 검색의 원리와 방법론을 이해하고 고급 수준의 정보 검색 기법을 습득하도록 합니다. 그 이외에 문헌정보학과에 재학하게 된다면 들어야 할 필수적인 수업은 정보 분류 체계론과 정보 서비스론, 정보 조직 체계론, 그리고 전자학습지 구축 및 운영 수업이 있습니다. 디지털 출판은 디지털 출판의 개념과 과정에 대해 학습하고 디지털 저작 도구를 활용해 실제로 출판 기획 과정을 거쳐 개인의 저작물과 단행본을 제작해보는 수업입니다. 어느 스플래시에서 내추럴감 이미지들이 쭉 뜨는데요. 검색 엔진 창에다 우리 워터라고 한번 쳐봅시다. 저장을 누르면 뭐라고 하는데 모르겠어. 그냥 내보내기. 그러기 때문에 바로 뭐 오케이 이런 게 아니라 넥스트 스텝으로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를 하는 건 아니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 페이지가 있어요. 자, 데스크탑 출판, 웹 출판, 전문 및 원문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비롯하여 전자출판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서지학 특강은 문헌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서지학의 이론적 연구 방법 및 실제적인 연구 대상을 동서양의 연구 방법의 제1론, 서지 문목적, 형태 물리적, 그리고 학지적 측면을 통해 공부합니다. 정보센터 도서관 출판 실습은 4주일간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 선임 실무자의 지도 아래 학교에서 배운 바를 실무를 통해 익히는 수업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실무는 공공도서관 설립이 활성화됨에 따라 효과적인 도서관 운영 제반 지식을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대한 과정을 실무적으로 연습합니다. 지금까지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수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실험 실습 수업을 통해 문헌정보학의 여성 전문가를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진학하신다면 경험하실 수 있는 다양한 학과 활동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도 LTE 학회 회장을 맡은 문헌정보학과 19학번 윤지영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LTE는 문헌정보를 대표하는 학회로 방학동의 도서관 및 정보센터를 탐방합니다. LTE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과 정보센터를 탐방할 수 있고 현지에 계신 산업분과의 인터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하주출판단지, 서울책보고, 국회도서관을 탐방하였습니다. 단순히 도서관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도슨트나 사서분을 섭외해 도서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탐방 일정이 취소되어
이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를 대신해 비대면으로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에 대해서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우리 학과 동문이신 성희애 선배님을 섭외하여 특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서관을 탐방하면서 현장에 계신 사서분과 다양한 형태의 기관을 접하며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학회 활동을 통해 원하는 진로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첫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예비 새송이 여러분, 힘든 시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열정이 숙명여자대학교에 닿아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으로 LTE 학회원으로 꼭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18학번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서울도서관 아이디어톤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여러 가지 조언과 말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참가했던 공모전은 서울도서관에서 개최한 서울지식인 축제라는 이름의 아이디어톤 대회였습니다. 아무래도 도서관은 전 계층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과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시민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라는 취지의 대회였고요. 저희 조는 청소년 유해 등급 도서의 배가 방안에 대하여 발표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발표 형식을 정하는 것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대회 전 오리엔테이션에서 관계자분께서는 발표 형식은 PT 발표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자유롭게 준비해달라고 하셨고 저희 조는 발표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독창성이 있어야 승산이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 연극 형식으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회 당일 놀랍게도 저희 조를 제외한 모든 조가 PT 형식의 발표를 준비했더라고요. 마지막 조였던 저희 조가 연극을 했을 때 모두 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는 좀 당황스럽고 재밌었던 기억이지만 이것이 저희 조만의 차별점이 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당연히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민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학교 수업을 통해 배운 전공 지식을 활용하여 전공자의 깊이로 문제를 다가가는 것은 큰 메리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학과 생활을 통해 배운 함께하는 자세를 통해서 저희 팀끼리 끈끈한 유대와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모두 바쁜 시기였지만 대회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비 눈송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언제 보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가 됐든 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찾아볼 정도로 열정이 있고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를 향한 관심이 있다면 원하시는 건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예비 새내기 분들이 수험생활로 인해 많이 지치실 텐데 끝까지 지금의 페이스와 집중력 가져가셔서 내년 캠퍼스에서 눈송이를 만나게 됐길 기원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문헌정보학과 18학번 김민주입니다. 저는 한배탁수계라는 팀의 팀장으로 18학번 동기 2명과 함께 베트남으로 글로벌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문정 글로벌 탐방단은 문헌정보학과 전공생들의 글로벌 역량 증진을 위하여 2019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학과의 지원금을 통해 학생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해외 기관에 방문함으로써 전공 지식을 습득하고 글로벌 시대의 여성 정보 전문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저희 팀은 베트남 국립중앙도서관, 아카이브센터, 한국문화원 등에 방문하여 각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었는데요. 베트남을 대표하는 도서관의 노력과 사서들의 작은 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탐방을 떠나는 당시 2학년을 막 마친 학부생 3명이 탐방을 갈 자격이 있을까 하는 고민도 많이 했었지만 탐방을 통해 이미 실력을 갖춘 자들을 더 실력 있게 하는 것이 탐방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탐방은 전공생들에게 실제 현장을 접할 기회를 제공했고 실제로 저희 팀원들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더욱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헌정보학과에 진학하기 희망하는 예비 새송이 여러분, 저희 과는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교수님들과 다양한 전공 체험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셔서 이곳 전공 강의실에서 내년에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2월에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한지윤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KF 글로벌 챌린저 도서관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 꼴레주 드 프랑스 한국학연구소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카탈로깅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도서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중 제가 참가하고 있는 KF 도서관 인턴십 프로그램은 세계 유수 도서관에서 약 10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 한국학 도서관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주제 전문 사서로서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꼴레주드 프랑스 한국학 연구소 도서관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 3만 권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모리스 프랑 컬렉션과 같은 고서를 비롯하여 한국, 프랑스, 북한, 영미권, 일본, 중국 등지에서 발간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류, 특히 스테이트 오브 퍼포즈와 인턴십 프로포절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 요구하는 참가 요건이나 업무 설명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기관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활동이나 경험들을 근거로 제가 기관이 원하는 조건의 사람이자 기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어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KF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은 글로벌 탐방단을 통해 알게 되고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동기들과 함께 프랑스로 글로벌 탐방단을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 방문했던 여러 기관들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꼴레주드 프랑스 한국학 연구소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을 둘러보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사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런 곳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헌정보학과 내에도 글로벌 탐방단의 기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탐방단을 비롯하여 학과 내에 마련된 다양한 기회들을 잘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에 진학하고 싶거나 문헌정보학과가 궁금한 예비세송이들, 저도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문헌정보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저에게는 매력적인 학문이 되었습니다.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에 온다면 분명 여러분들도 그 매력을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선후배로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비 문정 세송이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성희애라고 합니다. 학부 때 역사문화학을 전공하고 문헌정보학을 복수 전공했으며 대학원에서 기록관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컬럼비아 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견된 도서관은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컬럼비아 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으로 LC 하버드 다음으로 많은 한국학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캠퍼스 내 켄트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중심으로 어필했던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중앙도서관의 부서실에서 부서 목록을 작성해본 경험, 두 번째는 꾸준한 한자 공부, 마지막으로 동양 문화권인 중국에서의 1년간의 교환학생 생활입니다. 교수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입니다. 인턴십에 지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후 정말 사소한 부분부터 면접, 추천서까지 도움을 주셨고 이전에 합격한 선배의 합격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셔서 인턴십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세송이 분들 내년에 꼭 강의실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게 된다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도서관 사서나 사서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사회에 발맞춰 정보관리 전문직과 정보학 관련 연구원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출판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직에도 종사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키비스트가 되실 수 있는데 이는 공공기록관리 전문가나 기록연구사, 큐레이터 등의 직업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분야에 종사하시는 선배님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헌정보학과 13학번 그리고 석사 18학번 지은재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도서관 사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비 세송이들 아니면 우리 문헌정보학과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어떤 현수막을 본 경험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언니가 끌어줄게, 넌 졸업만 해. 네, 제가 그렇게 끌어줄 수 있는 선배가 될 테니 어서 사회로 나와서 우리 숙명 문정의 이름을 널리 떨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헌정보학과 97학번 하진희입니다. 지금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산업지원실 격전 팀장으로 이렇게 재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냥 일반 회사원인데 사실 이 회사가 또 기업이나 이런 성격을 가진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고요. 많이들 물어보는데 공무원이냐라고 물어보는데 공무원은 아니고 그냥 회사원입니다. 과기정통부 산하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 관련된 그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정부 정책실을 이렇게 좀 보조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들 중에서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스타트업들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 기반의 그런 솔루션이나 서비스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외 진출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팀명이 기업 지원팀이다 보니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좀 모아져 있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런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사업과 해외 진출 사업 외에도 기업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수행하거나 또는 이제 크게는 데이터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 관련된 큰 기초 통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통계인데 데이터 산업 현황 조사라고 해서 그 데이터 산업의 시장 규모나 인력들을 산출하고 있는 통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문헌정보학과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되는 그런 어떤 직종의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문헌정보학과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되게 수월하게 하고 있고요. 사실 데이터라는 산업이라는 거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모든 액션들에서 그 무수히 쌓이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문헌정보학 학생들이 그 기초적으로 배우고 있는 색인 분류 작업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그런 지식이 그 기초가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뭐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걸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사실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기획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요. 문헌정보학과 출신의 여자 그 선배 직원분들이 벌써 두 분이나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실 정도니까 문헌정보학 친구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인 것 같고요. 문헌정보학에 대한 선입견 아닌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배우려고 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래서 그러한 생각 외에 조금 더 진취적인 사고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의 뭐 데이터 디지털 뉴딜 이렇게 하고 4차 산업혁명 뭐 약간 이런 되게 앞서가는 그런 조금 트렌디한 용어들이 많이 익숙한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 많이 어려워하고 그거는 조금 문헌정보학과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앞서가는 트렌디함에 많이 쫓아가고 그런 걸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그래서 주어진 거 외에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진취적이고 앞서가는 데이터 전문가가 되는 그런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장윤금 교수입니다.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80학번이고요. 84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 후 같은 해에 미국에 유학 가서요. 석사와 박사를 했고 그 이후에 숙대로 돌아와서 교수로 그동안에 일을 했고요. 이번 2020년 2학기 가을부터는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생에서 제일 잘 결정한 것은 문헌정보학과를 전공으로 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헌정보학과 하면은 뭐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도서관만 생각을 하는데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 문헌정보학과라는 학문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됐습니다. 사실 뭐 기록, 데이터, 정보 저희 과 같이 이렇게 다양하게 전 분야에 걸치는 학과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교수가 되겠다고 한 거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즐겁고 좋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연구가 참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교수를 하게 됐는데 미국에서 조금 가르치다가 한국에 와서 본교회에서 가르치게 된 게 저한테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을 매 학기 새로 매해 또 새로 만나는 그 기쁨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그게 교수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헌정보학과라는 학문은 사실은 너무나 다양하고 복합 학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특별하게 제가 그 전공에서 특별히 이렇게 주제를 잡고 있는 것이 지식정보하고 정보 리터러시 쪽인데요. 제가 이제 이번 2020년 그 2학기부터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이 코로나19 이후에 저희가 그 교육의 변화가 아주 큽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든 것이 온라인 교육화되어 있는데 문헌정보학과는 사실은 제가 그 총장직을 수행하면서도 문헌정보학과를 전공한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는 정말 이렇게 정보라는 거가 모든 그 매체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지금 이번 학기에 가르친 수업에서 정말 가짜뉴스는 뭔지 아니면 그것을 정보를 어떻게 수많은 온라인상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세기 4차 산업시대, 특별히 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정보, 미디어, 그리고 기록을 다루는 문헌정보학과는 아주 필수 항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문헌정보학과를 지금 택하려거나 택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가장 좋은 학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선택하셨고 꼭 선택하시기를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